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역팀의 이신영 목사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소개해드렸던 말씀 큐레이터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진행할 때, 이걸 어떻게 진행하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리고자 오늘 제가 몇 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만나서 좀 제가 같이 해보면서 하면 더 쉽긴 한데 그럴 수 없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걸 좀 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같이 나누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몇 가지 팁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팁은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요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에 대한 부분 하나. 두 번째는 뭔가 내가 이 소그룹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누려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쓰실 수 있는 아주 질문 기술들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경험해봤던 부분들이고 제가 실제로 상담에서도 가끔씩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아마 소그룹에 적용되시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소그룹을 인도하시면 이 사람들 진짜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안 하려고 내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저항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항하는 참여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너무 말이 많아요. 이 말이 많은 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실 텐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차라리 말이 많으면 낫죠. 말이 없어요. 네, 그냥 조용히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그룹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 리더로서 무슨 마음 들죠? 이거 왜 왔어? 뭐 이런 마음 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 네 번째,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서 막 화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조금 별것도 아닌데 막 화내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까 저항하는 참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저항한다는 의미는 꺼리거나 저항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뭘 물어봐요. 이거 어떠세요?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자꾸 그냥 됐어요. 뭐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뭐 별거 됐어요. 싫어요. 뭐 말 안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우리가 어려운 단어로 회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딱 찍어서 이걸 물어봤는데 자꾸 뱅뱅 돌려서 다른 얘기하고 안 하려고 하고 내빼고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하게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소그룹 리더에 대해서 언짢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소그룹 리더가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나쁜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성향인가? 이런 걸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자꾸 회피할 때는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회피할 수밖에 없는 저 상황은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시라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뭐 바로 개선이 되진 않아요.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요. 이런 분들하고 신뢰를 쌓는 방법은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소그룹 밖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나눔들을 좀 많이 하시면서 우리 소그룹은 이런 소그룹이고 우리 소그룹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런 소그룹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에 여러분 그 저항하려는 그분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소그룹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계획을 같이 만들어 나가 주시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분들과 공유되면 이분들이 이제 알잖아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 이게 나를 뭐 공격하려거나 나를 뭐 무시하려거나 나를 완전히 무슨 주저앉히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나눔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참여자들의
변화에 대한 좋은 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회피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야 그동안 못 들어봤었는데 야 이런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것도 너무 오버해서 하시면 그분들 부담스러워서 또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수위를 지켜서 뭐 한 10, 20, 뭐 이 정도로 말할 것 같, 막 표현하려고 했던 것을 그냥 2, 3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의 변화에 있어서의 좋은 점들을 자꾸 부각시켜서 이야기해 주시면 이런 분들이 아마 또 소그룹에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진짜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참여자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말을 시키면 그냥 끊임없이 말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거의 그 정도는 없지만 저희 말씀 큐레이터가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로 마무리되는 소그룹 모임인데요. 이 30분 모임 중에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 한 10분, 뭐 7분에서 10분 정도를 제외하면 20분 정도가 나눔이죠. 이 나눔에 한 사람이 절반 이상 대화를 독점한다. 그럴 때는 정말 싫죠. 같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이분하고 하고 싶겠어요? 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너무 이게 독점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의 정서가 또 누가 이렇게 막 말할 때 이렇게 끼어들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래요 말하세요. 그리고 그냥 점점 이렇게 뒤로 점점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소그룹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소그룹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큐레이터를 이렇게 실시할 때 이렇게 대화가 많은 분들은 리더께서 단호하게 끊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끊는 방법이 잠깐만요. 너무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기분 상하죠. 그럼 뭐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이거냐. 또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딱 이야기를 들어보시다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한참 막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듣다가 집사님 오늘 그렇게 느끼셨구나. 그래요. 자, B 집사님은 혹시 오늘 A 집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드시는 생각 없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체를 다른 사람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2분, 3분 동안 자기 얘기를 계속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반응하고 호응하시다가 리더께서 오늘 A 집사님 그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자, B 집사님은 A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혹시 뭐 어떤 생각이 드셨고 또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대화의 주체를 A에서 B로 말이 많은 사람에서 말을 하지 못한 분으로 살짝 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시는 이 기술을 아주 자연스럽게 써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무 혼자 말 많이 했잖아요. 다른 분 얘기 들어봐요. 이러면 마음 상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이렇게 대화의 주체를 돌려주시는 방법, 이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은요. 가족들하고 식사하실 때 쓰면 좋습니다. 저희 집은 그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이 말하기를 참 좋아해요. 너무 말이 많아요. 자기 대화를 막 하는데 식구들이 안 들어주면 막 성질 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딸내미한테 말을 걸어요. 그러면 3살 어린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아빠가 드디어 나한테 말할 기회를 줬다. 그리고 이제 말을 시작하면 오빠가 야 말하지 마 먹으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자연스럽게 누구야 지금 동생도 좀 얘기를 해야지 네 얘기만 자꾸 하면은 지금 다 못 들어주잖아. 동생도 얘기 좀 하게 좀 있어봐. 이게 중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중재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혹시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하실 때 그런 상황이 딱 보인다. 누군가가 혼자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꼬를 트어주는, 바꿔주는 이런 형태의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